네, 안녕하세요. 월간 옥인의 박누리입니다. 저희는 오늘 옥인의 12월호에 실린 학교 특집 이야기와 그리고 장의사를 오랫동안 운영하신 옥천 주민분들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요. 이 이야기에 이어서 아주 귀여운 아기 고양이 이야기를 또 함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옥인의 서혜원 기자와 한수진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인에서 함께하게 된 지 1년 6개월이 된 월간 옥인의 취재기자 서효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함께 일하고 있는 취재기자 한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월간 옥인의 이야기를 같이 촬영하고 있는, 같이 녹음하고 있는 담당 PD 이예수라고 하고요. 지금 엔지니어링은 박지원 PD가 맡아주고 있습니다. 네, 12월호 특집 학교 이야기를 보면서 학교, 그리고 초등학교와 관련한 기록에는 어린 시절과 옥천에서의 삶에 대해 참 많은 추억이 다 있겠다는 생각을 새삼했어요. 유년기는 누구에게나 있고 또 어린 시절에 만난 인연이나 기억은 꽤나 오래도록 남곤 하는데요. 이번 호 특집 기사인 학교와 학교 역사관 이야기, 그리고 12월호 옥인회를 여는 글인 미래를 향한 기억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학교의 이야기와 기록에 대해서 고민해보게 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학교라는 공간이 사실 뭐 도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촌이라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뭔가를 배우고 떠나는 그냥 그런 공간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곳이고, 또 그에 앞서서 아주 오래전에 마을 주민들이 학교가 설립될 때까지 되기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을 모으고 또 실제로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일을 또 같이 함께 하신 그런 공간이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사실 그래서 요새 얘기가 나오는 뭐 작은 학교나 통폐합 얘기들이 사실 농촌에서는 더욱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옥천에 있는 오래된 학교 이야기를 함께 다루게 되었는데요. 오래된 학교 취재를 한 한수진 기자는 어떻게 이 학교 이야기를 담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에 이 오래된 학교 취재를 하기 전에 서당골을 주제로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옥천을 다니면서 지명 서당골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게 시작이 됐어요. 서당골이 있다는 거는 그 전에 서당이 있었을 것이고 그 서당이 어떤 것이 있었을지 궁금해서 처음 흔적을 찾아다녔는데 이 과정에서 서당이 지금 학교에 전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척 애정을 쏟았던 것을 많이 봤어요. 또 이번에 100주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학교가 또 5곳 이 옥천에 있다는 것도 되게 놀라웠는데 이게 시작이 돼서 옥천의 오래된 학교들을 좀 기록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곳들이 있었죠? 5곳? 네.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청산초, 죽향초, 이원초, 안내초, 군사초 이렇게 5곳이 있었습니다. 네, 꽤 많은 학교들이잖아요. 5곳이라고 하면 맞아요. 사실 옥천에 살면서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100년이 넘는 학교가 5곳이나 있다는 것을. 그렇죠? 네, 그 중에 제가 다닌 학교가 있다고 자랑을 하고 넘어갑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냥 단순히 학교들이 있다 이렇게 소개만 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학교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100년의 역사를 또 기록해가고 또 계속해서 찾아가고 보존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또 함께 담았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각 학교들 이야기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청산초등학교는 1905년에 처음 청산 사립신명학교로 시작된 학교고 옥천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인데요. 올해로 벌써 120년이 넘은 학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졸업생 분들을 여러 분 만나 뵙게 됐었는데 그중 한 분의 말씀에 따르면은 예전에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나라를 좀 다시 교육으로 살리고자 학교를 설립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기사에 주민들의 증언,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또 함께 담겨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청산초등학교를 실제 졸업하신 분들에 대한 이제 이런 기억
기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분명히 예전에는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저희도 같이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학교에 대한 기억을 쭉 이제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제가 취재를 하면서 옛날 졸업하신 분들이나 이 역사를 기억하신 분들을 많이 뵙게 됐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몇 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처음 청산초등학교 취재를 하면서는 청산에 지금 살고 계신 분 중에 가장 최고령 졸업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성함이 남한우 선생님이셨는데 네, 29회 졸업생이십니다. 30년대일 것 같아요. 네. 다니셨을 때가. 근데 그 선생님 말씀을 듣는데 되게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이 12살에 학교를 입학하셨다고 해요. 원래 8살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안 돼서 그랬던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고 학교 공사에 가서 되게 동원됐던 말씀도 들었고 네, 일제강점기에 학교에서 또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녹차나무를 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운동장에. 네, 그래서 그것을 일본으로 이제 가져갔던 그런 기억도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역사 네. 교과서네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네. 인생과 이게 학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네. 우리의 역사의 흔적들을 또 계속해서 같이 찾을 수 있는 얘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른 학교는 또 어땠나요? 네, 죽향초등학교가 그 다음으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909년 사립 창명 보통학교로 시작이 된 학교입니다. 그 독립운동가인 김규용 선생님이 처음 학교를 세웠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학교에 터를 이제 회사를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죽향초등학교 이야기는 지금 송명석 선생님을 통해서 좀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북두칠성 네. 송명 선생님 맞으시죠? 네. 듣고 계신가요? 네. 이전에 오대리 취재를 할 때 그 버스킹을 하는 영상을 보고 처음 그렇게 알게 됐었는데 죽향초 총동문회 결성하고 이 행사 진행하시는데도 되게 큰 열정을 쏟으셨더라고요. 지역에 대한 네. 애정이 되게 많은 분이시라서 또 그쵸. 네.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송명석 선생님이 예전에 학교 총동문회를 지을 때 그 사람들을 같이 힘을 합하게 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살짝만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어떤 아주 게 살짝만. 재밌었나요? 네, 어떤 게 재밌었는지. 다들 이제 총동문회를 결성하자고 하니까 처음에는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또 다른 한 분이 책상에 돈을 딱 얹으시면서 본인은 자기는 참여하시겠다 하면서 할 사람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뭔가 또 네, 네. 던져주신 분이 네, 있었군요. 할 사람만 해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다 참여하시겠다고 했던 과정도 역시 재미있었고요. 결단하는 네. 사람이 있어야 하는군요. 그러네요. 근데 최근에는 이원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현장도 다녀왔었잖아요. 네. 네. 이원초등학교는 원래 작년이 100주년 기념식을 했어요. 네. 2020년이죠. 2020년에 원래 네. 기념식을 했어야 하는데 코로나 여파로 2021년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무척 많았는데 기억에 남는 분들이 무척 많았어요. 이 자리에 또 최고령 졸업생이신 강영은 선생님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소감을 한마디 부탁드릴 수 있겠냐 주최 측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네. 딱 일어나셔서 되게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네, 우리 학교가 영원했으면 좋겠다.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네, 그 말씀에 모든 그 감정이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되게 감동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약간 울컥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안내초등학교도 사실은 100년이 넘은 학교. 네. 안내초등학교도 굉장히 작은 학교이긴 하지만 면 단위에 있는 학교 중에서 교육공동체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학교이기도 해요. 이 학교의 100주년은 또 어땠나요? 네, 100주년 행사는 그 어린이날
네. 행사, 네. 그때 학생들과 같이 어린이날 행사 겸 100주년 기념식을 하셨는데 다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같이 즐기는 모습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안내초등학교는 사실 이전에도 그 이번 100주년 행사도 주민들이 함께 참여했지만 이전부터도 뭐 그쵸. 마을에서 같이 네. 교과서를 만든다거나 마을에 이제 그거 뭐라고 하죠? 그 집집마다 그 명패, 문패 이것도 네. 같이 만드는 활동들도 하고 마을 전설을 가지고 벽화 그리는 활동들을 또 같이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하고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이번에 또 그 능거미 이야기라는 네, 마을 설화를 연극으로 또 보여주시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저도 직접 가서 보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교생이 다 참여해서 뮤지컬을 했던 이야기가 되게 인상 재밌었을 깊었어요. 것 같고 영상으로 남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영상이 그러게요. 아쉽습니다. 영상이 없나? 네. 아쉽습니다. 노래도 직접 개사해서 네. 이렇게 무대로 하시고 학생들이 춤도 추고 했다는데 그렇게 계속 이어서 그 마을의 이야기를 조금씩 벽화로 또 연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많이 기대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 학교죠 이제 군서초등학교. 군서초등학교도 군서면에 있는 또 작은 학교이고 사실 면에 있는 학교들은 지금 거의 유일하게 한 군데씩 있는 상황이라 네. 100년이 더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군서초등학교는 또 어땠나요? 네, 군서초등학교는 또 최근에 굉장히 군서초 살리기라든지 군서 살리기로 힘을 합하고 있는데 저는 이곳 취재를 하면서는 총동문회 분들의 열정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이번에도 특별히 그 책자를 만들고 계시는데 그 책자가 5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하세요. 진짜 대단하다. 네. 500페이지. 다른 일을 하시는 상황에서도 그거를 다 같이 하시고 네.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군서초 역사만 담는 게 아니라 마을의 역사도 함께 담고 계시더라고요. 그 군서 지역에 많이 있는 산성이라든지 이런 역사는 또 전문가를 소빙을 하셔서 그 내용도 기록을 하시는 모습이 되게 대단하고 열정이 정말 엄청나시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네. 또 취재 때 이야기해주신 등교길 버스의 추억에 네.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군서초는 또 등교길이 한 길로 쭉 이어져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등교를 하려면 버스를 타고 다 같이 모여서 학교를 가셔야 했는데 학교 등교를 하시면서 다 누구 왔냐 이렇게 그렇죠. 네, 그때 인사를 하시면서 더 돈독해지셨다고 군서초가 그 버스로 연결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말씀 들으면서 그 버스 기사 선생님이 누구셨을까 네, 아직 계시다면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아까 농촌에서의 학교 의미는 또 남다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학교 다니면서 진짜 옆반 누군지 우리 학년뿐만 아니고 다른 학년 친구들도 적어도 위아래로 2살 정도는 저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만큼 초등학교 때 또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남다른 것 같아요. 뭐 오랜 기억이 담긴 사진들, 주민들의 기억, 그리고 학교 역사관 이야기를 골고루 다뤄줘서 저는 더 읽으면서 흥미로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저도 한 군데를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죽향초등학교를 저는 다녔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이야기가 나오니까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어릴 때 지금은 죽향 역사관이 된 구교사를 저희는 조금 무서워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이제 몰래 저기는 뭐가 나올지 몰라 이러면서 몰래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 지금은 제가 다닐 때는 저희 학급은 4개가 있었어요. 성시루정 슬기다정이라고 네, 학급 다 이름이 기억하고 네, 있군요. 다 기억이 납니다. 이게 농촌학교. 네, 저희 학급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 학급이었던 저희 학교가 이제는 저학년은 또 2학급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작은 학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또 보는 것과 우리 학교가 그런다고 하니까 약간 느낌이 조금 남다르긴 했어요. 오랜 기억을 기록하는 작업들이 기억을 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미래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교의 미래는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사실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미래 네. 역시도 사실 우리가 만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학교 기록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다만 학교 기록이라는 것은 사실 학교를 떠난 사실 그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쵸, 네. 그 학교에 대해서 사실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게 사실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학교 기록을 계속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또 중요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학교라는 곳도 역시나 이제 지금 저희가 방금 다섯 곳의 옥천에 있는 네. 100년이 지난 학교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의 100년을 제대로 좀 설계하고 앞으로의 또 다른 100년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실은 약속하기 위해서는 그간 지금까지 걸어왔던 100년의 역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우리가 같이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기록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있어 왔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했고 또 공유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내용들인지는 사실 오긴의 12월호를 읽어보시면 더 네. 자세하게 아직 아실 구독하지 수 않으신 있고요. 분들은 네. 어서 구독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이런 학교 기록이 제대로 보존되기가 힘들다 현실적으로. 네. 그 이유가 다들 아시겠지만 교사분들이나 교장 네네. 선생님들 4, 5년 주기로 학교를 옮겨 다니는데 누가 이걸 제대로 맡아서 끝까지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또 공동체 안에서 좀 같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한 방법들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사례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꼭 학교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어떤 선진 사례라는 것을 학교 기록에만 초점을 그쵸. 맞추면 찾기가 어려운데 앞서 말씀드린 교사 선생님들의 전임 이제 기간 같은 것들 때문에 학교 기록 선진 이제 보전의 선진 사례는 분명히 찾기가 어렵겠지만 그 외에 지역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공유하는 사례는 너무 좋은 사례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지난해 7월호에서도 특집으로 이곳의 사례를 소개했었고 이번 12월호 특집으로도 이곳 사례를 소개했었는데요. 뭐 증평기록관 같은 곳이 사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민간기록 관리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은 이제 주민들이 직접 기록물을 생성하고 그리고 이걸 생성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와서 볼 수 있도록 네. 군청 1층에 기록관을 마련해 두고 정말 카페처럼 저기 마련해 놨거든요. 사진 같은 거 한번 보시면 되게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계속 주민들이 와서 우리 동네 이런 곳이 있구나. 우리 지역에 저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좀 계속 보고 또 그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한 애정도 저는 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맞아요.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학교나 뭐 통폐합 얘기 나오고 있는 와중에 되게 좀 마음이 좀 아픈 부분은 그 통폐합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럼 우리 학교 지원금 좀 받고 통폐합 해버리지 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사실 좀 네. 아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학교라는 공간 그리고 학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치 그러니까 이런 기록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좀 제대로 공유가 되어 왔다면 그 가치를 지역사회가 함께 느끼고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뭐 통폐합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 반응들이 또 나올 수 맞아요.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학교를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기록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거를 기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공유하고 이걸 같이 지역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역 공동체가 계속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되게 마을교육 공동체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이런 활동에서도 학교 기록을 가지고 이걸 주제로 잡고 뭔가 활동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아까 수진 기자님이 오래된 그 사진들을 또 프린팅해 네, 오셨다는 게 맞아요. 기억이 남아요. 네. 그래도
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 수는 없는데 네.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보일 것 네. 같아요. 한 장 한 장 잘, 보일까요? 네, 살짝 제가 좀 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산초에 지금 향토사료관에 있었던 사진들인데요. 아마 그 100주년 기념식 할 때 그 졸업생 분들이 기증을 하신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진이 지금 보시면 뒷면에 1950년 3월 제35회 졸업생들 보내고 직원 일동 이 함께 찍은 사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뒤에 보이는 기록이 직접 써주신 손글씨로 써주신 설명입니다. 저런 손글씨도 사실 너무 좋은 기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다른 동네에선 절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기록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근데 그 사진에서 되게 놀라웠던 게 이 뒷면에 보이는 학교 건물이 이때가 1950년 3월인데 한국 전쟁이 6월 달에 후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한국 전쟁 때 전소했다고 합니다. 그 건물이. 네, 그래서 그 내용도 이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요. 몇 장이 더 있는데 전소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러게요. 기록이 네. 되는 거죠. 저 네. 사진이. 진짜 소중한 네. 기록이네요. 네. 이 사진은 1961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특이한 점은 교직원분들의 모습인데 옷이 지금은 잘 입지 않는 국민복이에요. 네, 사진 설명해 보니까 당시 5.16 군사 정변 당시 교직원 전원이 다 국민복을 입었었다고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언제 찍은 사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3학년 학생들이 동극을 하는 무대의 네. 사진인데요. 네, 제가 이때 여기가 청산초등학교인데 또 마침 정순철 동요 작곡가가 이쪽이 고향이시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혹시 이 동극 달밤과 연관이 있지는 않으실까? 오. 네, 궁금증도 들었었는데 네. 네. 저희 잠깐 전국 특종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 진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 귀한 사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런 자료들이 책 안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역사회 안으로 좀 기록들이 막 뛰쳐나와서 같이 좀 어울리는 그런 지역사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맞아요. 좀 해봤습니다. 네, 일부 학교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뒤이어서 다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노래는 브로콜리 너마저의 졸업 듣고 오겠습니다. 그 어떤 신비로운 가능성도 희망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년들은 쫓기듯 어학연수를 떠나고 꿈에서 아직도 깬 아이들은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듯 짝짓기에 몰두했지. 난 어느 곳에도 없는 나의 자리를 찾으려 헤매었지만 갈 곳이 없고 우리들은 달려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글픈 작별의 인사들을 나누네.
이 미친 세상에 이 미친 세상에 믿지 않을게 이 미친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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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지 않을게 네, 요새 상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으시죠? 네, 없죠. 네. 사실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 또 본 적이 있으신 네, 줄 본 적이 알았잖아요.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네. 과거의 장례 문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여를 메고 같이 동네 사람들 모두가 나와서 같이 장례일을 함께 치러주는 그런 풍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장례식장에서 요새는 대부분 이제 장례를 치르다 보니 그런 모습을 보기는 또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옥천에는 네, 이렇게 장의사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번 옥인의 12월호에서 지역에서 오랜 시간 장의사를 한다는 건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나갔던 옥천 합동 장의사를 운영하시는 박종호, 이수희 씨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분들을 취재하게 됐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효원 기자 어떻게 이분들을 만나게 됐나요? 일단은 그 옥천 종합상가의 수선집을 제가 처음에 취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둘러보다가 되게 오래된 이렇게 점포 같은데 합동 장의사라는 간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뭘까 하고 이렇게 두리번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흥미롭게 제가 바라보니까 문을 열고 나오셔가지고 혹시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냐면서 좀 반갑게 맞아주셔서 수월하게 이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45년간 네. 이제 장의업을 해오셨다고 네. 하시는데요. 되게 많은 사연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장례나 죽음에 대해서도 뭔가 생각을 들어볼 일들도 많을 것 같고요. 이제 되게 오랫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사장님께서도 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시고 네. 이제 또 삶에 대해서도 동시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는 그래도 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좀 어렵다기보다는 좀 좋지 않게 이렇게 죽은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보다는 살았을 때 그런 노고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모든 네. 죽음을 대하는 자세는 그쵸 절해야 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드네요. 네, 저도 옥천에 살았는데 사실 장의사가 있는 것은 이번에 오기내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거의 대형 업체가 도맡아 하고 있지만 한 땀 한 땀 말씀하신 것처럼 손수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 하는 모습을 간직한 분들이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삶과 죽음보다 그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일한다는 점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나와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당연하게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조금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맞다는 생각도 들고요. 취재하신 입장에서 효원 기자님이 어떤 네네.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도 궁금했어요. 저는 일단 제가 거기서 거의 하루 종일 있었는데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대청댐 수물 당시에 이렇게 지역에 좀 아픈 기억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사는 땅도 집도 많이 묻혔지만 무덤도 많이 묻히게 되면서 그때 좀 일거리가 많아져서 자기가 이렇게 그때 첫 시작이었는데 흑자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지역의 아픈 기억으로 이제 자신이 좀 흑자를 얻기 시작했으니까 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그때부터 가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인상이 되게 깊었고 그리고 이제 염습 봉사까지도 이제 하시게 되면서 좀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기도 하셨는데 그때 이제 혹시 성가를 한 곡 불러줄 수 있겠냐고 하셔가지고 성가를 불러드리고 이제 다 부르고 났더니 이렇게 잠든 것처럼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신 분도 이제 보셨고 그리고 이제 두 노부부께서 1시간 차이로 이제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이 이제 죽었을 때는 작은 관까지 이제 만드시면서 이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이런 기억은 그런 말씀들도 해주셨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계속 마주하게 네. 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또 드네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중요한데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삶과 죽음은 떼놓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맞아요. 네. 한때 이제 웰다잉이 되게 맞아요. 많이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네. 네, 시대 변화에 따라서 또 달라진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아무래도 70년대부터 운영을 꾸준히 해오셨고 그때는 아무래도 장례식장이 많이 없었고 그 장례 문화도 지금 같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부터 지금까지 좀 변화가 있었는데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는 이제 수의라든지 상여 또 직접 다 만드셔서 하시고 그러시면서 직접 이제 염습도 다니시고 뭐 꽃상여도 직접 다 접으셨고 색칠도 직접 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이제 요즘에는 아무래도 장례식장에서 많이들 하는 추세이다 보니 이제 지금은 그런 장례와 직접적인 일보다는 이제 이장이나 개장 같은 일들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상여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막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네. 손으로 만드는 그런 게 저는 되게 또 중요한 지역 문화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또 옥천만의 어떤 장례 문화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네.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고 이게 이 장의업을 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뭔가 좀 계속해서 남겨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또 드네요. 네. 어쨌든 되게 재미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얘기 자체가 뭐 염습봉사 이 얘기 하셨는데 네, 네. 그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런 이제 습이라는 작업은 이제 먼저 이제 돌아가신 분을 깨끗하게 이제 닦아드리고 이제 염 과정에서 옷도 입혀드리고 이제 관에 넣기까지 그런 과정의 일들을 해주시는 건데 그 당시에는 조금 체계적으로 해주실 만한 분들이 없어서 이제 마을에 그냥 어르신들이 아시는 대로 이제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고인에 가시는 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셔서 이제 충청북도에서 이제 주최하는 교육 같은 것으로 좀 익히셔가지고 봉사를 다니시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봉사를 하시면 주로 어떤 곳에 가서 하시나요? 일단은 어떤 분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이제 연락이 오거나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부탁을 해주시면은 그 집집마다 이제 가서 해주신 걸로 제가 듣고 있었어요.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네. 저도 사실은 예전에 다른 취재 때문에 만나 뵌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땐 되게 교육이나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셨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네. 교육 얘기 되게 많이 해주시고 인구 검소 얘기 엄청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장의업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질문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네. 지역의 교육 문제나 뭐 인구 문제 이런 얘기들을 주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또 이렇게 그분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얘기를 들으니까 또 굉장히 또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덧붙인 이야기도 들려주셨는데 이 박종호 씨의 이야기와 합동 장의사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영상이 그쵸.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충북 옥천군이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영상 소식지에 보면 박종호 선생님의 오래된 점포를 찾아서 인터뷰를 이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970년대에 그런 농촌에서 상을 당했을 때는 좀 이제 그런 마을 분들이 다 나서야 돼서 좀 수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육 문제나 인구 문제까지 이제 길게 말씀을 해주신 관심이 많으시네요. 영상이 네.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네. 마을에서 다 같이 그렇게 장례를 하는 문화 자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역사라서 그 내용도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그때 네. 당시에는 뭐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경험 안 해보셨지만 그쵸. 네. 아마 뭔가 그런 일이 이제 발생했을 때 집집마다 뭔가 역할이 나눠져 있었을 것 같고 네. 어느 집은 뭘 맡아주면 어느 집은 뭐 상여를 매주고 네. 어느 집은 또 뭐 염을 하는 사람을 좀 이렇게 연결해 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마을 안에 우리가 좀 계속 기억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과거에 어쨌든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했었던 때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그 이야기에 비춰서 현재를 좀 돌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저희 다음 이야기를 또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네네. 그 저희가 또 굉장히 그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네. 저희가 옥인의 로고송을 만들었어요. 네. 누가 만들었나요? 저 옆에 있는 한수진 기자가 와, 나와 네. 작곡과 지금 그러니까. 피아노 반주와 네. 노래까지 다 되는 지금 만능 엔터테이너. 작곡을 원래 공부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네. 취미로 하던 거를 이제 얼마 전부터 좀 더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네. 취미가 작곡이라니 네. 얼마나 이 어떻게 클래스가 다른 이렇게 또 취미인지. 로고송을 제작할 생각을 어떻게 하셨나요? 멋있어요. 이번에 처음 라디오 녹음을 하는데 그래도 옥인의 로고송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옆에 급하게. 계신 국장님이 우리의 자랑하듯이 저에게 다음 주에 자랑을 했습니다. 네. 노래 한번 파일 받자마자 보냈거든요. 받자마자 들어봐라. 네. 이러면서. 들어봐라. 너무 재주가 많은 친구다 이러면서 이거 뭐 중간 광고로 넣어달라 이러. 네, 우리의 자랑을 하더라고요. 와.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노래 한번- 진짜 좋습니다. 네, 같이 들어볼까요? 네. 옥인의 정겨운 이름 옥천의 옥자를 빌려 썼어요. 지역을 궁금하게 하는 잡지 시시콜콜 시골 잡지 옥인의. 와, 진짜 우와. 노래 너무 좋아. 네.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앉아 있어서 앉아서 박수를 치고 있긴 하지만 마음은 기립했다 지금 기립박수 치고 있다. 기립하셨어야죠. 네, 저희가 종종 저희 코너에서 중간에 쉬는 타임에 이 노래를 한 번씩 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근데 네, 좋죠.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좋고. 네, 가사 노래도 좋고. 설명도 가사도 요 옥인의 이야기를 딱 담아서 네, 시시콜콜 그럼요. 네, 하니. 시시콜콜 지역을 궁금하게 하는 잡지. 네. 구독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뼈가 네. 있는 한마디. 구독해 주세요. 구독 신청은 네, 네. 어떻게 하면 되죠? 구독 신청은 저희가 온라인 링크도 있고 둔벙에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길 가다 저희 보시면 붙잡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얼굴 한 번 더 자세히. 네, 그리고 731-8114 전화해 주셔도 되고요. 네. 010-8 네, 이렇게 전화해 주셔도 됩니다. 네, 저희 무료 광고 타임이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또 비장의 무기로 준비했던 이야기가 또 네. 하나 있죠. 사실 오기네 로고송만 하진 않는데요. 그렇죠. 네. 저희가 사실 11월 말에 그 금거북이길 골목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골목에 아주 귀한 손님이 왔었어요. 맞아요. 아기 고양이가 왔었는데 그 아기 고양이를 둔벙에서 잠깐 임보를 하던 중에 마침 아주 좋은 새 입양처가 나타나서 그곳에 이제 새 가족을 찾아주고 왔거든요. 그 굉장히 잘 적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짧게 그 한 5분 정도 되는 길이로 5분이 좀 안 되는 길이로 그 영상을 좀 급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그 고양이 이름은 둥이고요. 둥이. 네, 둥이 이름 그대로 가나요? 아니요. 이름을 최고로 바꾸셨더라고. 오. 김최고. 그 집 아. 고양이들 이름이 다 특이해요. 뭐 건강, 건강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이름. 네, 그렇게 최고. 이름을 바꾸셔가지고 최고 양이가 최고지만, 되었고요. 네. 네, 최고로 행복한 양이가 네. 되어라. 최고로 건강하고 어. 행복한 양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지금 있는데 이제 둥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옥천이래요. 네, 처음에 둔벙에 왔을 때 네네. 그 이렇게 만지면 뼈가 다 이렇게 네. 손바닥만큼도 안 되는 크기였는데 뼈가 이렇게 다 잡힐 정도로 굉장히 말라 있었고 그리고 허피스라고 고양이들이 잘 걸리는 병이 있어요. 근데 이 병이 잘 먹기만 하면 낫는데 사실 길 생활이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 보통 이 병으로 새끼 고양이들이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또 성묘들 같은 경우는 이 병으로 인해서 폐가 악화돼서 이제 큰 병을 얻게 되기도 하고 그런 병인데 다행히 그 저희 골목길 다녀가시는 많은 분들이 맞아요. 이 고양이를 많이 좀 아껴주시고 네. 또 돌봐주시고 그리고 변창환 선생님하고 그 라디오 진행하는 박나희 PD. 네, 네. 박나희 PD가 또 저녁에 인보를 또 맞아요. 해줘서 낮에는 둔벙에서 밤에는 나의 PD가 인보를 해주면서 맞아요. 이 녀석이 굉장히 건강을 찾았고 네. 굉장히 배가 볼록해진 상태에서 이제 새 가족의 행복한 품으로 양이가 돌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 같이 보시면서 네, 소개를 짧게 설명을 해드리고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진에 나오는 모습이 되게 꼬질꼬질하죠. 이게 허피스라는 병에 걸리면 저렇게 되는데 그나마 좀 나았을 때 찍은 게 저 정도였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들 아껴주셔서 굉장히 많이 건강을 빨리 찾았고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기다리는 중에 얘가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 녀석 범상치 않은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병원 진료 마친 후에도 네, 선생님 품에 안겨서 너무 잘 있고 어쨌든 검진 결과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해서 12월 7일에 그러니까 이제 새 가족의 품으로 갔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분이세요. 네, 여기로 갔는데 케이지 내려놓은 지 5분 만에 케이지에서 나와서 네, 집안을 뛰어다니더라고요. 네, 역시 범상치 않았어요. 네. 그래서 영상을 같이 보시면 지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보라를 통해서 영상을 보시면 네, 아주 귀여운 둥이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둥이가 진짜 활발하고 사랑을 또 골목길에서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쵸? 애교도 네, 많아요. 너무 귀여워요. 어항을 또 노리는. 네. 저 집은 지금 그 고양이들을 5마리가 기존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 고양이들 보라고 지금 영상 네. 속도가 좀 달랐습니다. 네. 네. 지금 둥이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네. 네, 영상에 보면 어항을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어항을 보기 시작합니다. 네. 저 집에 있는 고양이들 보라고 어항을 마련해 놨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대요. 근데 둥이는 가자마자 어항을 보고 좋아해서 새 집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 혼돈의 카오스 무늬를 가지고 있는 고양이는 16살입니다. 아. 근데 되게 건강해 보여요.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아이는 이다라는 고양이인데요. 이 녀석은 뒷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네. 교통사고로 뒷다리가 완전히 다 엉망이 된 상태로
유기동물 보호소에 있는 것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네. 키우고 있고요. 근데 이 녀석 너무 순하고 순둥이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지금 영상에 나오는 친구는 제가 낯선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베란다에 혼자 숨어 있었고 이 녀석은 얘는 해래요, 해. 네, 해라는 최고령 고양이 지금 20살입니다. 와. 네, 한 사람으로 따지면 지금 120세 정도 되는. 청산초등학교. 네, 지금 그렇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사창동에 살고 있는 네, 김지현이라고 새집사님 합니다. 얘기입니다. 제가 한 들어보시죠. 20대 중반부터 고양이를 처음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약 한 20년 가량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고양이와 보내고 있는 전 세계 고양이들에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는 5마리 고양이가 살고 있고 저랑 같이 살고 있고요. 제일 나이가 많은 애가 20살, 제일 어린 애가 2살이에요. 저희가 얼마 전에 집이 이사를 했는데 집이 조금 전보다 많이 넓어져가지고 한 마리 정도 제가 더 책임을 질 수 있겠다 생각하고 찾던 중에 그 둥이의 미모에 제가 반하게 됐고요. 20년 동안 여러 고양이를 함께 했는데 희한하게 노란 고양이를 못 만나봤어요. 그래서 조금 로망이 있었거든요. 네, 운명의 네. 데스티니. 그냥 제 인생에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를 길고양이 잘 입양해서 제가 그래도 아이들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 귀여워. 모습이에요. 네, 집사님이 찍어주신 것. 엄청 잘 놀고 있죠. 네. 행복해 보여요. 네. 너무 귀여운데 엄청 클 것 같아요, 얘. 아쉽다. 네, 네. 둥이 근황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둥이가 또 입양되기 전에 네. 고래실 둔번과 그리고 박나희 PD님의 집에서 지내던 시절의 모습은 안녕 옥천 유튜브에서 아, 네, 네, 이렇게 또, 깨알 네, 만나보실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언제 또 영상을 찍어가셨군요. 네, 이미 네. 찍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그 앞에 이야기도 또 한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길고양이 보호를 하는 것이 사실 그냥 단순히 어떤 인간적으로 마음이 안 좋아서라는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혹시 궁금하시면 둔벙이 오시면 저희가 작년에 이제 2020년 네.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길고양이 보호와 관련한 활동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 같이 또 한번 얘기를 나눠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궁금하시면 언제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앞으로 6회에서도 또 길고양이와 관련해 네, 더 네, 자세하게 더 한번 자세한 얘기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저희 두 주제만 얘기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갔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어떤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가요? 미리 좀 예고를 드리는 것이 네네. 도의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다 이렇게만 네.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앞으로 네. 다음 주에도 저희 12월호 이야기 중에 또 다른 이야기 12월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지금 두 주제만 얘기를 했는데도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또 다음 주에도 12월호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 궁금하신 분은 꼭 시청 바랍니다. 네, 꼭 들어주시기 네, 꼭 바랍니다. 들어주세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방송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도 더 재미있고 더 활기차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음악으로 G.O.D의 길을 듣고 저희가 헤어지려고 하는데 네. 길 가사가 어떻죠? 내가 가는 이 길이 네. 어디로 가는지. 네, 네. 새해에 우리 모두 다 똑바로 살 수 있도록. 네, 이 방송은 1월 4일에 나갈 예정입니다. 네, 길을 들으면 우리 이렇게 마음을 좀 다짐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네, 오늘 오신 수진 기자님과 효원 기자님도 다음에 또 게스트로 또 오셔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한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